쌤, 오래간만에 왕따쌤이 행차를 하노라. 머리를 조아리거라.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머리 올려야지. 네, 고개를 들라. 수업을 들어야죠. 네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통계를 가볼 겁니다. 드디어 통계 단원 들어갑니다. 자, 이 통계 단원은 2학기의 가장 마지막 단원. 우와, 선생님, 우리 벌써 그렇게 다 끝났어요? 예, 중요한 거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통계 파트에서도 우리가 한 두어 강 정도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요 일단 첫 번째 거가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선생님이 한번 말씀드렸죠. 대표값이라고. 아마 제일 첫 강의를 보신 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OT 강의. 거기서 선생님이 그랬어요. 원래 우리 선배들은 3학년 때 배웠던 건데 그게 이번에 2025년대에 1학년 2학기 파트로 내려오게 됐다고. 그래서 이 대표값이라는 단원이 1학년 때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3학년 때 있는 거니까 되게 어려운 건가 봐요. 아니에요. 3학년에서는 정말 보너스 같은 단원이었는데 선생님은 솔직히 말해서 3학년들한테 이 단원은 도대체 3학년에 왜 있는 거야? 하면서 맨날 이랬거든요. 그럼 3학년 막 이렇게 언니, 오빠, 형, 누나들 막 이런 선배들은 하하 저희는 좋아요.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1학년으로 내려오면서 3학년에서는 얘네들이 안 보이게 될 겁니다.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될 거거든요. 새해 개정판에는. 자, 이 대표값은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통계라는 건 자료잖아.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내가 몸무게를 싹 다 조사했어. 1번부터 요즘 한 어떤 반은 뭐 25번 뭐 이 정도까지 있는 반도 있고 어떤 반은 뭐 27, 8 뭐 혹은 22, 21 뭐 이렇게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뚝 잘라서 우리 반 20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1번부터 20번까지 총 20명의 몸무게를 싹 다 조사한 거야. 그랬는데 다 각각 다를 거 아닙니까? 몸무게 수치가. 그쵸? 그럼 그거를 뭔가 수치로 우리 반을 대표하는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값. 그게 바로 대표값이에요. 별거 아니죠? 네. 되게 여러 개의 이 수치들이 나와져 있는데 이 수치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 그거를 뭘로 이제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대표값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많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써왔던 이거요. 가장 무난하죠. 그래가지고 우리 반의 몸무게 평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더해서 제가 아까 20명이라고 얘기했었죠? 20으로 나누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부터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걸 거예요. 처음 보죠? 중앙값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 이 중앙값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가 더 있어요. 3번째라는 아이가 뭐냐면 최빈값이라는 거예요. 딱 요거 3개만 알아두면 돼요. 더 이상은 대표값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 자, 자료를 대표하는 값인 거예요. 일단 평균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싹 다 더해요. 여기 위에 분자에다가는 그 누구 아이들의 총 합을 구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중학교 때는 걔네들 다 더해. 요 아이를 조금 세련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량이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 변량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어려운 말이 아니고 한문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이 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 그 양이라는 뜻이고요. 이 앞에 있는 변자가 변할 변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몸무게가 우리 반 애들 몸무게 싹 다 내가 쟀는데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몸무게는 아니잖아요. 계속 뭔가 수치가 변하잖아. 그치? 그 변화하는 양들, 그 수치들, 걔네들을 싹 다 더한 거를 여기 분자에다가 써주는 거죠. 그리고 뭘로 나눠요?
그렇죠. 우리 반은 선생님 20명이니까요. 20으로 나눠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약간 세련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량의 개수로 나누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반은 20명짜리니까 20명짜리들의 별량들을 싹 다 더하는 거, 그 몸무게를 다 더하는 거야. 그걸 분자에다 써주고 우리 반은 20명이니까 별량의 개수 몇? 20 그걸로 나눠주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초등학교 때부터 계산한 거 똑같아요. 그런데 약간의 용어만 세련되게 바뀌는 거죠. 다음 중앙값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이제 우리 반에 있는 애들을 몸무게를 싹 다 쟀어. 그랬더니 제일 가벼운 애가 한 39 요런 애가 있는 거야. 우와, 막 진짜 너무 말랐어. 그리고 제일로 많이 나가는 친구가 한 뭐 요즘에는 중학교 1학년들도 키가 막 180짜리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죠. 한 85, 90? 요 정도로 우리가 봅시다. 100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90이라고 보죠. 그러면 고 39kg 고 학생부터 저기 제일 무거운 90kg 고 학생까지 쫙쫙쫙쫙 순서대로 배열을 쫙 하는 거야. 배열을 쫙 해. 그런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값을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이 될지 모르겠지만 수치들을 싹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 아니면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큰 거에서 작은 순서대로 어쨌든 배열들을 쫙 해주는 거야.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값을 딱 골라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반에 명수가 우리 좀 계산하기 쉽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5명만 있다라고 볼게요. 5명만. 그래서 수치가 5명만 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41kg짜리 하나, 그 다음에 45kg짜리 하나, 그 다음에 60kg짜리 한 명, 그 다음에 70kg짜리 한 명, 그 다음에 95kg짜리 한 명, 이렇게 해갖고 총 5명이 있었다라고 봅시다. 이 5명을 일단 제가 지금 한 거 보이시죠? 배열을 순서대로 배열을 해줘야 돼.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 저는 배열을 했고요. 아니면 어떤 분은 선생님 제일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순서대로 배열할래요. 이런 분도 계시겠죠? 네, 상관없어요. 그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거. 이게 지금 5명이라고 한다면 중앙에 있는 게 누구예요? 그렇죠. 여기죠. 그래서 얘가 바로 중앙값이에요. 별로 안 어렵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6명이야. 예를 들어서 6명인 거야. 41kg짜리 하나, 45kg짜리 하나, 60kg짜리 하나, 65kg짜리 하나, 70kg짜리 한 명, 95kg짜리 한 명. 그래서 총 6명인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러면 이럴 때에도 중앙값은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중앙값은 누굴까요? 선생님 가운데 있는 애여야 되는데. 그렇지. 그럼 얘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고민되잖아요. 그쵸? 요렇게 짝수일 때에는 가운데에 있는 둘을 골라내요. 네, 둘을 골라낸 다음에 얘네 둘을 더하기 하고 그걸 2로 나눠. 그러니까 얘네 둘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앙값이에요.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아이를 이 별량의 개수가 홀수일 때, 이 별량의 개수가 짝수일 때를 구하는 방법이 따로따로 나와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는. 근데 그거를 너무 어려운 말로 외울 필요가 없어. 이렇게 홀수계일 때에는 가운데 있는 게 무조건 중앙값이야. 그런데 짝수계일 때에는 가운데 있는 게 2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죠. 이게 중앙값이에요. 괜찮죠? 물론 이 중앙값을 할 때는 반드시 꼭 크기 순서대로 배열을 먼저 해줘야 돼. 이게 일단은 먼저 지켜져야 돼. 그런 다음에 중앙값을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빈값이라는 건 뭐냐면 한문을 조금 배우신 분들은 벌써 이미 추리가 되셨을 거야. 값은 값이야. 그런데 가장 최. 이 B는 뭘 것 같아요? 빈곤한 거야? 가난해? 아, 여기서 가난한 게 왜 나와요? 그게 아니라 빈번하게 출현한다고요. 예.
빈번하게 많이 출현하는 거, 가장 많이 출현하는 값인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반에 있는 애들 6명 뽑아가지고 몸무게를 적었는데 어떤 애는 40kg, 어떤 애는 41kg, 어떤 애는 40kg, 어떤 애는 50kg, 어떤 애는 45kg, 어떤 애는 또 뭐 할까? 어떤 애는 45kg. 나 이거 할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일단 요게 없다라고 볼게요. 5명만 했다고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최빈값, 가장 많이 출현하는 값, 그거 고르라는 거예요. 누가 가장 많이 출연했어요? 나머지는 다 한 번씩밖에 안 나왔는데 얘가 2번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최빈값이 얼마야? 4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게 한 명 더 나왔어. 45kg이라는 아이가 한 명이 더 나온 거야. 그러면 선생님 얘도 2번이고요. 45도 2번인데요. 누구를 최빈값으로 써줘야 돼요? 둘 다 최빈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최빈값은 누구? 40이라는 아이와 45 두 개 써줘야 돼요. 최빈값이 2개가 존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최빈값은 그래서 값이 꼭 하나여야 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렇게 2개일 수도 있어요. 최빈값이. 그런데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지. 선생님 이거 궁금해요. 어떤 애는 40, 어떤 애는 41, 어떤 애는 45, 어떤 애는 50 이렇게 나왔는데요. 선생님 4명 뽑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 다 한 명씩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최빈값을 누구로 해줘야 될까? 최빈값은 없다가 돼요. 네, 최빈값은 적어도 2번 이상이 가장 많이 이제 출현한다라는 게 이게 한 번씩 출현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번 이상씩은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는 게 개수들 출현하는 빈도, 횟수가 똑같으면 걔네들이 전부 다 최빈값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한 번씩밖에 출현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 최빈값은 없다라고 해준다는 거죠. 요게 바로 대표값이라는 거고 이 대표값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정말 쉽게 풀 수 있어요. 되게 간단하죠. 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3학년에 들어가 있어요. 1학년에 어울리는 거죠. 그죠? 네, 확실하게 우리 이해했죠? 오케이. 학교에서 우리 확인하실 때 교과서 내용 확인하실 때 아마 쉽게 머릿속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왕따쌤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노라. I'll be back.